여기 가득이요. 아는 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잘 받아칠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돼요. 지금 이럴 때 칭찬 타임 잘 하고 가서 이제 막 서로 막 난리. 지금 웃고 있지만 비장의 카드를 많이 줘. 오케이. 근데 뭐해? 당신이 궁금한 자동차에 대한 모든 썰을 풀어드립니다. LPG 썰전. 지난 2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LPG 썰전을 통해 인사드린 지가 벌써 8회차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0년 오늘 마지막 최고의 LPG 차량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자동차에 관한 모든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각자 소개 좀 먼저 해주실까요? 저는 카랩의 이광환 기자라고 하고요. 시승기나 다양한 자동차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고요. 네, 차가 좋아서 한평생 차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좀 행사장에서 만나도 이야기도 자주 하고. 오늘 촬영이 끝나고 둘 사이가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그거는 저희가 책임 못 지고요. 썰전을 임하는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좀 더 재밌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차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2020년을 결산하며 최고의 LPG 차량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감이나 안정성은 세단만 못하다. 오늘날의 SUV는 별 차이가 없다는 점. 커맨드 포스트라고 하죠. 좀 내려다보는 느낌. 내려다보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버스 타면 돼요. 자, 올해 2020년 참 많은 신차들이 새롭게 출시되었는데요. 자, 올해 어떤 LPG 신차들이 있었는지 한번 두 분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올해 현대자동차에서 아반떼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LPG 모델이 있었고요. 또 르노 삼성도 QM6 LPG를 현재 팔고 있는 상태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K5라든지 뭐 그랜저, K7과 같이 이제 세단 라인업에서 LPG 차들이 좀 늘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1톤 트럭 LPG죠. 봉고3 LPG 역시 좀 나름 활약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올해 좀 LPG 차 중에서 인상 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많은 LPG 차들 중에서 최고의 LPG 차로 어떤 차를 선정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기자님부터. 네, 저는 SUV를 한 대 꼽아봤습니다. SUV가 상당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난 SUV를 사고 싶은데 디젤은 싫어요. 또 정숙한 걸 찾아요. 유지비는 좀 적었으면 좋겠어.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상당히 높은 인기를 쭉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LPG SUV QM6를 뽑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딱 떠올렸을 땐 세단만한 게 없거든요. 대표적인 중형 세단이죠. SM6 LPG를 골라봤습니다. 특히 올해 부분 변경으로 새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상품성이 아주 많이 좋아졌거든요. 여기에 이제 LPG 연료가 주는 특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 하면 세단을 떠올리지 않겠냐는 그러니까 세단을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이제 옛날 얘기고요. 요즘 잘하고 있는 초등학생들한테도 자동차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세단이 아닌 SUV를 그릴 정도로 이제는 그 중심 차종이 세단에서 SUV로 옮겨간 게 아닌가. 벌써 이렇게 공격을 시작하시는군요. 제가 조목조목 왜 SM6 LPG인지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침착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인 차량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QM6 대 SM6. 자, 성능. 자, 퍼포먼스가 또 차이가 있을 텐데요. 먼저 QM6 재원을 간략하게 읊어드리자면 배기량은 1998cc고요 140마력에 19.7kgm를 냅니다. 소나타 LPG를 보더라도 146마력에 19.5kgm를 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죠. 예전의 SUV라면 트럭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세단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었겠지만 오늘날의 SUV는 거의 세단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공격이 일단 QM6랑 동일합니다. 최고 출력 최고 동일한데 저는 한 가지 차이를 이 무게에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QM6가 1571kg 정도 되고 SM6가 1475kg 정도 됩니다. 무려 100kg 차이예요. 같은 퍼포먼스라면 아무래도 좀 더 가벼운 차가 밟았을 때 더 경쾌하게 나가겠죠. 연비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자면 QM6 같은 경우는 한 8.6km 정도에서 8.9km per 리터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SM6 같은 경우는 앞에 숫자가 9예요, 9. 9.4km per 리터까지 최대 한 1km per 리터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쌓이다 보면 연료비 확실히 절감됩니다. 휘발유 차에서 1km를 더 간다고 그러면 오케이 인정할 수 있겠지만 LPG에서 1km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100kg 무겁다 QM6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트렁크 용량이 100리터 더 넓습니다. 예, QM6는 563리터이고 SM6는 436리터입니다. 100리터. 100리터면 짐을 얼마나 더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QM6가 또 좋아도 보이는데요. SM6도 한번 들어볼까요? 뭐 수치는 팩트니까 리터 숫자는 좀 작을 수 있을지언정 그 공간을 채우는 활용도는 대동소이하다. SM6 깊이가 깊습니다. 골프백 같은 경우도 3개 거뜬히 들어가고 3개까지 들어가는 거 LPG 탱크에. 그럼요. 또 꾸역꾸역 넣으면 4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래서 트렁크 공간 저는 크게 단점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고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남겨뒀죠. 어떤 거죠? SUV는 2열 시트를 홀딩할 수 있다는 점. 이제 2열 시트 접으시면 4자리로 늘어나요. 1576리터까지 트렁크 공간을 넓게 쓰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넓으면 뭐가 좋아요? 잡아. 내 차를 딱 세우는 곳이 바로 캠핑장이 되는 거죠. SM6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그럼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에서는 어떤지 한번 이번에는 SM6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강합니다. 전투 의지. 딱 기다리십시오. 승차감 SM6 갑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단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올해 부분 변경으로 새로 돌아왔습니다. 기존에 좀 아쉬운 점으로 지적이 됐던 이 뒤쪽 서스펜션의 토션빔 엄청 많이 개선을 또 이뤄냈다고 합니다. 하이드로 부시라든지 조금 더 좀 말랑말랑한 재질을 통해서 이제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이제 큰 차이가 없게끔 만들어 놓았고, 앞뒤 댐퍼 쪽에 MVS라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듈러 밸브 시스템인데 한마디로 그냥 엄청 부드럽고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가변식 댐퍼라는 거를 넣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댐퍼의 각을 좀 더 타이트하게 좁히거나 좀 더 풀거나 해서 솔직히 라이벌 중대형급에서도 없는 거거든요. SUV, QM6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QM6, SM6 못지 않습니다. 제가 QM6를 시승하는 날 가솔린 GD 모델을 먼저 타고 그리고 LP 모델로 바로 옮겨 탔어요. 근데 LP 모델이 GD보다 더 부드럽던데요? QM6에 들어가 있는 자트코 CVT 변속기, 그 QM6만의 편안함을 연출하는 데 상당히 일조하고 있었고요. 프리미에르에는 이중 접합 차음률이 들어가거든요. 정숙성에도 많이 도움을 받았죠. 자, 두 차 모두 최근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요. 자, 변화된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에는 QM6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태풍의 눈 엠블럼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그리고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한 퀀텀 윙이 들어갔습니다. 퀀텀 윙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양쪽에 달려있는 헤드램프, 이것도 좀 바뀌었습니다.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할 때 훨씬 더 밝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뒤에서도 변화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딱 넣으시면 뾰로롱 뾰로롱 불 들어오는, 뒤에서 보고 있으면 그거 되게 예뻐요. 부분 변경 바뀐 부분이 다 말하신 거예요? 참. QM6에는 없는 LED 매트릭스 비전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헤드램프에 들어가 있는 LED 광량을 알아서 입체적으로 다 소프트웨어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눈뽕이라고 하죠. 눈이 막 굉장히 부시는, 하이빔을 커도 이렇게 눈이 부시는 상황은 오지 않는 아주 똑똑한 아이라고 할 수 있죠. 실내는 뭐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10인치가 넘는 풀 디지털 계기판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센터 패시아에 들어가 있는 세로형 모니터 같은 경우도 기존의 S링크가 아닌 이지 커넥트라는 새로운 구성의 UI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성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 물리 버튼 공조장치 부분도 아주 크게 바뀐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트림이나 그 부가적인 옵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이광환 기자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근데 저는 SM6에 좀 아쉬운 옵션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있죠. 우리 차 핵심인데? 그게 뭐 좋아요. 좋긴 한데 엘리트 트림 이상부터만 적용이 가능하나?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옵션 장난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중간 트림 정도의 선택으로 넣었다면 저는 충분히 좀 더 선택지를 폭넓게 가져갔다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QM6에는 없는 SM6만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운전 모드를 다양하게 지원을 한다는 점입니다. 스포츠라든지 컴포트, 에코 모드에 따라서 뭐 계기판도 화려하게 좀 바뀌고 주행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QM6는 없어요. 그냥 없거든요. 그냥 이거 운전해야 됩니다. QM6에 드라이브 모드가 없는 점은 QM6는
스포츠 모드를 달린 차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달리라고 만든 차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그래도 있으면 좋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자랑을 쭉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어딜 가도 대낮처럼 밝아요. 밤에 가로등 정말 많이 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쓸 일이 없습니다. 강원도 산골 사는 사람들은 쓸 수 있어요. 오히려 SUV가 그런데 달리는데 그런데 넣어줬어야 돼요. 오늘 의견들이 너무 그냥 상반돼가지고 QM6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맞죠? 잠깐만요. 좋으시겠습니다. 아주. 각자 갈 길 갑시다. 자, 두 분 지금까지 치고 받는 썰전 잘 들어봤는데요. 하이하는 마음으로 자, 르노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잠시 휴전을 잠시 하고 휴전인가요? 저는 하나 꼽고 싶은 게 반자율 주행 기능과 관련된 거예요. QM6도 그렇고 SM6도 그렇고 이런 반자율 주행 기능이 선택 사양이라는 점. 그것 좀 아쉽고요. 또 선택을 하더라도 요즘 다른 차들은 차선 중앙 유지까지도 해주는 반면에 차선 이탈 경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좀 아쉬움으로 꼽고 싶네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 크루즈 컨트롤의 기능 범위가 살짝 좀 제한적이고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조금 구성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참고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SM6 같은 경우는 이게 틸팅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벌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유리에 쏘는 방식인데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르노 삼성차 이런 점은 진짜 좋더라. 감성 품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프리미에르라는 최상급 트림의 경우 정말 좀 있어 보인다? 이 퀼팅 패턴이라든지 가죽을 아주 폭 넓게 쓰는 양, 특히 머리,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저 비행기 1등석처럼 아주 멋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무드등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오색빛깔 찬란하게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도 그렇고요. 브랜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요소 때문에 그런지 최상위 트림이 많이 팔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르노 삼성 브랜드의 장점이라면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갖춰져 있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좀 반사이익을 얻는 게 있죠. 현대기아는 거르고 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나머지 중에서 고르다 보면 르3차를 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보여서 그런 것도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좀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가 오히려 약이 됐다. 유럽형 차나 그런 느낌. 그렇죠. 두 분 가격 비교와 부가적인 기능들까지 아주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2021년에 뭐 이런 차가 LPG 차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차량이 혹시 있을까요? QM6 하나 갖고는 너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한 두세 개는 고를 맛이 있어야 좀 LPG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SUV, 준중형 SUV,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최근에 나온 투싼을 가지고 좀 LPG 버전이 좀 나오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인 바람을 좀 해봅니다. SUV 못지않게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미니밴입니다. 미니밴 하면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로는 기아 카니발을 꼽을 수 있죠. LPG라는 선택지 하나 더 추가됐으면 정말 잘 팔릴 것 같아요. 카니발을 활용한 이제 승차 공유 서비스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는데 LPG 카니발이 만약 등장한다면 그쪽 생태계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뭐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오렌지 테레비 LPG 썰전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LPG 썰전은 앞으로도 자동차에 대한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더 다양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재밌는 시간 보냈고요. 앞으로도 오렌지 테레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카랩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처 몰랐던 LPG 차에 대한 아주 가치와 매력을 가득 알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오렌지 테레비소 아주 귀여운 마스코트와 함께 또 저희 썰전 영상 보시면서 활기차게 또 코로나19 이겨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